제가 가져온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갖고 오는 뭐 건데 가져오셨죠? 갖고 왔어요. 야, 이거 진짜 진짜는 감옥 가요. 네, 오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가장 미스테리한 불가사의 바로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사실 14F는 또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전문가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냥 이집트인. 이집트인. 그냥 애국자세요. 근데 대상이 네. 대한민국이 아니라 네. 이집트 쪽이에요. 한국 이집트 축구할 때 이집트군 하시고. 아 그래요? 한일전 할 때만 한국군 하시고.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도 모하메드 살라? 뭐 약간 그렇죠.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오늘 이집트 이야기하는데 궤도님 네. 나오셨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늘 뭘로 나오셨죠? 저 진행자 아닙니까? 아, 사실 요 자리는 이렇게 네.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 하지만 오늘 이집트 또 피라미드는 수학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네.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죠. 이것도 과학이다. 네. 지구에 지어졌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네. 이건 과학이죠. 사실 건축이라는 활동 자체가 어떤 중력과 싸우는 어떤 맞아요. 활동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오. 근데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는 이제 그 왜 이게 주목을 받느냐? 크고 맞아. 오래됐고 오래. 그래서 주목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피라미드 형태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골 구조나 이런 어떤 근대적인 어떤 건축 자재가 예. 사용되기 이전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높게 쌓고 싶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그럼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 거 이렇게. 아니 지금 오프닝 했는데 10분이 지나갔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10분 토론인데 20분 나가는데 20분도 모자르는데 오프닝까지 합니까? 그냥 말도 하지 마. 앉아서 바로 시작해. 소개를 왜 해? 아니, 알겠습니다. 우리 피라미드 얘기해 보시죠. 아, 근데 이게 심사하지 말고. 근데 인사도 하지 이게 마. 10분 토론이에요? 10분인데 10분 동안 어떻게 10분으로 안 돼서 얘기를 해요? 20분 나가요. 네. 20분도 힘들지 근데 않아요? 20분도 지금 힘들어서 오늘은 한 30분, 100분 토론 가요. 그러니까 아니 알겠어. 오프닝을 빼야 네. 돼 일단은. 누군지도 아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왜 들어와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지 아니, 들어오지. 궁금하면 찾아보겠죠. 그러니까, 뭐. 아니, 누군지. 사실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지 마세요. 그냥. 아니 그리고 아니 그냥 자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아 피라미드 진짜 뭡니까 이거? 시작하실 때 오프닝 멘트에서 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기했죠. 근데 사실 이 7대 불가사의라는 그 개념은 고대 그리스 계통에서 만들어지긴 했어요. 오. 대략 한 기원전 1세기에 그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작가가 이제 기록을 남겨서 굉장히 오래되네요. 근데 별로 오래 안 된 거죠. 피라미드에 비하면. 그리스 정도면은 피라미드에 비하면. 네. 그리스 정도는 엊그제기 때문에. 그리스도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는 이 이집트 소장님은 안 따져요 그리스는. 그렇게 최근 거는 좀 약간 물려. 아니 피라미드가 대체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약 한 4,500년 정도 됐죠. 지금으로부터 4천 그렇죠.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뭐 좀 옛날 거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 말 자체는 대략 한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동지중해 지역에 있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좀 거대하고 조금 뭔가 좀 신기해 보이는 그런 어떤 그 대상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약간 이게 조금 그 이집트 그 피라미드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그 레벨이 낮죠. 좀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머지 6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뭐 바빌론 그 공중조건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거 놀랍긴 하잖아요. 근데 기원전 6세기예요, 그게. 너무 애기들인 거야. 예,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검도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갑자기 검도. 네, 검도 학원을 끊었어요. 제가 네.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목검을 들고 그렇죠. 딱 장비를 차고 막 이렇게 내려치는 거 있잖아요. 네. 멋있게 막. 근데 딱 가니까 오세반들이 막 있고 거기 나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아,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저 대학생 때. 대학생. 근데 검을 안 주고 네. 얘네들이 1시간 동안 앞구르기를 해요. 그렇죠. 나도 그렇죠. 옆에서 계속 작구를 하니까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달 하고 끊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대피라미드 입장입니다. 그런 거예요. 대피라미드의 규모 안에 다 나머지 6개가 다 넣어도 남아요. 공간들이. 그렇군요. 세계 넘버원 미스터리 피라미드 무엇을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사용되던 왕묘의 형식이다. 왕묘의 어떤 이제 예. 분묘 형식이다.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고서 저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나?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지어져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뭐 한 100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규모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피라미드가 이제 기자의 예. 피라미드 예. 맞죠?
그건 누구의 무덤인가요?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인데 이것은 이집트 역사 속에서 고왕국 사왕조 시대 때의 파라오인 쿠푸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갖고 오는 뭐 건데 가져오셨죠? 쿠푸를 갖고 왔어요. 야, 요거 쿠푸. 너무 진짜. 이게 진짜는 아니고 진짜는 감옥 가요. 진짜면은 저 이집트에서 못 와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몇 년도생이죠? 그 생년으로 치면 한 기원전 한 2600년경. 근데 안에 이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쿠프 왕이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보다 훨씬 빈약합니다. 여기서 저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저 저 이집트 안 가봤거든요. 네. 이제. 가보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정말요? 네, 우리 형님하고 혼자 안 가요. 근데 안 가보셨죠? 저는 뭐 갈 생각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집트 하면 뭔가 사막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피라미드 막 잔뜩 세워져 있지만 옆에는 다 사막. 근데 대체 왜 그렇게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는가? 약간 궁금해요. 네. 안 궁금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어디서든 문명을 만듭니다. 그렇긴 한데. 화성도 가는데 뭐. 한 가지 진짜 큰 오해가 있어요. 이집트 문명은 뭔가 사막에서 꽃피운 네. 문명 이런 식으로 인식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니에요. 이집트 문명은 사막의 문명이 아니에요. 그 나일 강변에서 탄생한 문명이에요. 거기는 비옥하잖아요. 굉장히. 엄청나게 비옥하죠. 지금도 동사지요. 지금도 비옥하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서 이집트 가면 사막만 나오냐?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일강은 지금은 이제 댐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고대에는 매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범람이 사실 이집트 문명의 원천이에요. 근데 이게 범람을 하면은 농사짓기는 좋지만 중요한 건축물들을 지으면 항상 수해를 입어요. 매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람원 바깥에다가 유적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무덤이나 신전이나 이제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서 뭔가 인터랙션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도 되게 중요해요. 적당한 위치에 또 수혜는 안 입는. 그러니까 가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집트 유적들은 범람원에서 사막이 딱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은 그러니까 사막 쪽으로 마을 찍으니까. 쪽으로 찍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막 쪽으로 찍는 거야. 그렇죠. 오늘 굉장히 궤도님의 어떤 이 뭐랄까 전문성이 좀 좀 줄여 나가려고요. 사실 전문성을 제가 줄여야 지속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궤도님하고 피라미드 얘기를 이제 2년 넘게 계속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게 매력입니다. 왜냐면 또 들으면 또 재밌어. 이게 과학이거든요. 이집트는 저에게 또 그런 존재죠. 네. 그러면 이거를 4,600년 전에 어떻게 만든 거죠?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많죠. 과연 어떻게 지었냐 이거. 그러니까요. 그 일론 머스크도 시대에. 한 소리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뭐 외계인 축조소를 주장을 했는데 자기 SNS에다가 예, 그 이집트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 예, 네가 와서 봐라. 봐라. 무료로 초청받아요. 그건 한국어는 아니겠죠. 자기가 사와야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외계인 뭐 발견했다라는 것도 많아요. 해부했다 뭐. 근데 보면은 되게 조악합니다. 네. 외계인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그냥 들고 남겨요. 피라미드 외계인 축조설은 그냥 하나의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 거인의 손가락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거인의 손가락 그 미라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 뭐, 주장을 그렇죠. 뒷받침하는 그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 손가락 화석이 화석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그럼 미라가 없어요? 없죠. 어쩐지 그 뒤로 팔로우업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10년째. 예, 없어요. 10년째 예. 최신 뉴스가 10년 전에 사진 하나. 10년도 더 전일 거야 아마. 예, 굉장히 오래 전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거의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그러니까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예, 뭐가 있을까요? 대피라미드의 경우 어떻게 쌓았는지 네. 잘 몰라요. 이제 잘 몰라서 미스터리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뭐 거인설도 있고. 예, 몰라요. 근데 부분적인 증거들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일단 과거에는 약간 이제 통나무를 이렇게 굴림을 만들어 가지고 네. 끌고 갔다라는 설이 유력했었는데 음. 근래에는 그 가설은 이제 더 이상 잘 사용되지 않고 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돌쌓기 방식은 네. 이제 경사로 가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피라미드 주변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경사로를 이렇게 쌓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돌을 끌고 올라가서 돌을 이제 쌓았다. 음. 보통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흙으로 경사로를 만들면 거기다 물만 뿌리면 이게 진흙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훨씬 더 끌고 가기 좋다. 아. 그리고 이제 그 굴림새를 사용을 하면 잠깐 쉴 때 놓으면 네.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진흙은 잠깐 놔도
안 미끄러지고. 안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대피라미드보다 규모가 좀 작은 피라미드들에서는 그 경사로의 어떤 물리적인 그 흔적이 나와요. 근데 대피라미드는 그 흔적이 잘 나오지 않고 대피라미드가 높이가 146m 정도가 되는데 경사를 만들면 이게 몇 킬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라미드가 지어진 그 기자에는 그 정도의 공간은 확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스터리에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내부 경사로 가설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안이 됐어요. 1990년대 후반에 프랑스의 건축공학자인 피에르 우댕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중간 정도 높이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경사로를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이 피라미드 상단부는 내부에다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경사로를 이제 만들어서 레일 같이 해서 끌고 올라간다. 이런 가설을 제안을 했어요. 꽤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유력한 어떤 정설로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근데 틀렸나요? 또 바뀌나요? 지금은 이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또 새롭게 내려집니다. 2016년, 17년 사이에 그 뮤온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를 사용해서 뭐 일종의 피라미드 내부에 대해서 일종의 엑스레이를 찍어요. 빈 공간이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 내부 경사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거기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값에 의하면 또 피라미드가 이제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최근에 사실 그 확보된 자료예요. 그 나일 강변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홍해 그 와디 알 자르프라고 하는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의 그 항구 유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피라미드를 만들 때 석공들을 관리하던 기록이 확인이 돼요. 이야, 뭐라고 적혀 있던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피라미드가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세 종류의 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몸체는 보통의 석회암, 그리고 왕의 방이라던가 뭐 여러 통로 이런 것들은 이제 화강암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의 가장 바깥쪽, 외장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돌들의 그 출처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외장석을 구성하고 있던 그 하얀색 석회암인데 요거는 이제 대피라미드가 지어지던 공간에서 약 한 10km 정도 강 동쪽에 있는 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채석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일지는 그 투라에서 채석을 해서 그 돌을 대피라미드로 운반한다. 정확한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일지를 이제 남겨놓고 그것이 최근에 와서 이제 발견이 됐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때부터 이제 피라미드를 직접 지은 분이 계시잖아요. 500대 손 이런 분들이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제일 좋죠.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궤도님 그러면 위에 50대 손 정도 혹시 할아버지 알고 계세요? 이제는 저희 부모님도 잘 연락을 안 해가지고 건강하신가? 불가능하죠. 이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문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헌만 가지고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빈약한 가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헌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또 다른 고고학적인 정황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기자 바로 앞 동쪽 바로 앞이랑 나일 강 사이에 몇 군데를 이제 코어 드릴링을 해요. 코어 드릴링? 지하에 있는 흙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흙을 분석하면 뭐가 분석을 하면은 여기에 그 물가가 조성이 되어 있었다를 알 수 있죠. 이게 엄청난 기술인 게 우리 극지방 연구할 때 이런 걸 씁니다. 예를 들어 극지방은 그 얼음이 있잖아요. 빙하. 얘네들이 그냥 어는 게 아니라 눈이 쌓입니다. 그 눈이 위에서 눌리잖아요. 그러면 눈이 무거우니까 밑에 있는 눈이 압력을 받아서 얼음이 되는 거예요. 원통형으로 쭉 밀어넣어서 꺼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모든 이 극지방 거기서 일어난 그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샘플이에요. 와, 근데 이제 흙으로 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 왜냐면은 극지방은 어쨌거나 이게 보존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죠. 온도가 낮으니까. 근데 이제 흙이라는 건 사실 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을 텐데. 근데 그게 왜냐면 그 흙 속에 그 화분이 들어 있어요. 식물의 뭐 이런 꽃가루라던가 식물들은 특정한 공간에서만 자라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정황을 추정할 수 있죠. 딱 핵심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피라미드 그러면 이거 왜 만든 거죠? 정말 뭐 4, 5세계 평생 살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 매우 어렵고요. 일단 어렵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피라미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고 일반 사각형 형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두 형태의 피라미드 뒤쪽에 깔려 있는 이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은 좀 달라요. 그 계단식 피라미드가 최초의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 당시의 4, 5세기관에 따르면 파라오가 죽고 나면은 주극성과 동화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북극성 같은 경우. 그래서 피라미드는 모든 입구가 다 북쪽에 있어요, 항상. 그게 규칙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일반 형태,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는 태양 신앙과 관련 있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잖아요. 네. 그거를 형상화한, 물리적으로 형상화한 구조예요. 그러면 죽고 나서 뭐 4, 5세계 저기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함. 아니요, 그게 복합적인 거죠. 태양 신앙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집트의 이 사후세계관이 그러니까 뭐 하나로 딱 다양하군요. 정리되지 않아요. 시대별로 조금씩 바뀌어요. 사후세계 관련돼서 신이 수백 명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만들었다를 정리할 수가 없네요. 한마디로 고인에 대한 존경. 감사합니다, 조상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제 뭐 파라오 자체 무덤으로서 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피라미드가 크게 지어지던 시기는 이집트 전체의 어떤 모든 그 자원이 다 몰빵돼서 피라미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선전도구로서 또 그렇게 피라미드를 짓는 과정이 어떤 사회를 통합하는 어떤 일종의 뭐 의뢰로서 이렇게 나의 기능을 했을 영향력. 거예요. 또 피라미드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일종의 어마어마한. 삼성전자인 거예요. 그 시대. 월급도 많이 받고 삼성맨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피라미드맨인 거야. 노예나 노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노예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 그 잘못된 예. 오해인데 아마 이제 네. 피라미드에 참여하는 그 노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추론이긴 하지만 피라미드 건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노동자 개인한테는 자아 실현의 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채찍 맞아가면서 만든 거 그거는 아닌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게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낸 조금 잘못된 신화인데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주변에서 이 노동자들이 살던 그 캠프의 유적이 또 확인이 돼요. 근데 조건이 괜찮아요. 또 음식도 좋고. 음식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어떤 이 재료로 사용됐을 것 같은 것들도 확인이 되는데 괜찮은 음식을 제공받고 괜찮은 조건에서 아마 먹고 자고 했을 거예요. 이거 밥 잘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상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으면 거기에도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알 수 없고요. 아, 찾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실제로 정말 확인이 되면 네. 상당히 많은 네. 그 지식들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클레오파트라의 인종적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 있어요. 완전 있었죠. 죽음의 어떤 과정도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뭐 자살했다. 음. 아니면은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죽였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또 시신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면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로마인들이 쓴 기록에 근거를 해요. 근데 로마는 당시 정황상 이집트의 적국이고요. 그렇죠. 클레오파트라를 정말 싫어해요, 로마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기록을 뭐 쓸 때 안 좋게 쓰겠지.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그걸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지금 악플이 좀 달렸어. 네. 근데 악플밖에 안 남아있어 기록이. 아,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악플을 보고 슬퍼요. 야 이거 준상 아나운서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야. 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너무 마음에 아파. 근데 실제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정말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집트 지중해 변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톨레마스 시대 때 수도로 사용되었던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좀 서쪽으로 가면은 탑 오시리스 마그나라고 하는 의뢰용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신전도 있고 여러 무덤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상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비교적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무덤의 일부 공간을 확인을 했어요. 누구 무덤인지 아직 몰라요. 왜냐면은 무덤에 넘어가야 되는 그 통로가 바닷속에 잠겨져 있어가지고 아직 접근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확인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발굴이 될 수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정말 피라미드의 미스터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 총평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직접 보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경험과는 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저는 이집트에 직접 가셔가지고 피라미드를 직접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미스터리 거의 얘기도 못했어요, 사실. 사실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한 겁니다. 궤도님 오늘 피라미드의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오늘 총평. 사실 지금은 너무 변화에만 가치를 두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빠르게 변해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 이야기, 피라미드 얘기를 들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고유한 것, 오랫동안 유지되는
아주 정확한 일단 수학의 공리 같은 것들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조금 느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피라미드에 대한 미스터리 심층 토론 나눠봤습니다. 10분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